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아래 한글 교재에 수록된 문제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사용하는 한글 버전은 한컴 오피스 2022입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메뉴나 화면 구성이 다르다면 버전 차이 감안해서 봐주세요.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내용들 나와 있을 텐데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함께 답안 작성 요령,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자주 읽어봐 주세요. 시험장에서는 연습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만 검토해주면 됩니다. 빠르게 검토해주면 돼요.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여기 페이지 구분이 있죠? 3페이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2022 버전 실행한 다음에 빈 문서 상태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 화면 보기를 먼저 설명하고 페이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이 위쪽에 직각 모양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 이 보기 도구에서 쪽 윤곽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여기 체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단 부호라는 건 꼭 이렇게 체크해 놓고 해주세요. 엔터키를 자신이 눌렀는지 아니면은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문서 내용이 다음 줄로 넘어갔는지 이걸 보여주는 문단부,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게 보이는 상태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판부호라는 것, 이거 필요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할 텐데요. 현재는 체크 해제, 이렇게 된 상태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을 다시 잘 보면요. 공통 부분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작성할 건데요. 페이지 구분하기 전에 용지 여백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릿말 이 4개는 10, 그 다음에 제보는 0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는데 시험장에서 변경된 거 있는지 다시 그래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편집 용지 설정, 도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냥 바로 F7키라는 단축키 항상 외워두세요. 그래서 한글 문서 열고 바로 F7키를 먼저 누른다.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기본 여기에선 용지 종류 A4에 그 다음 폭 210에 297, 용지 방향 세로 한쪽 이 상태에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용지 여백 여기에 이제 숫자를 입력해주면 돼요. 제일 먼저 위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서 있는 대로 먼저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되어 있죠. 각각 클릭해서 숫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4개 여기는 모두 다 10으로 지정되어 있죠. 위쪽 클릭해 블록 설정 바로 10, 아래도 10, 꼬리말도 10, 아래쪽 여기까지 마저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제보는 0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겠죠. 모두 다 한 다음에 엔터키 또는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으로 보이는 위에 상단 엄청 커진 것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여기 머릿말 영역 쪽 번호 그런 것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쪽 윤곽이 보이는 상태로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보기 상태, 저는 축소, 확대, 100%, 쪽 맞춤, 폭 맞춤 이런 여러 가지 보기 상태가 있는데 저는 설명할 때 여러분이 글자 크게 보이도록 폭 맞춤 상태로 전체 A4 용지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작성할 거예요. 화면 보기 상태는 오른쪽 하단 여기에서도 지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구분할게요. 쪽 도구로 가주세요. 이 쪽이라는 글자 클릭하면 도구가 나타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래 꺽쇠 모양 이것을 클릭하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쪽 도구에서 쪽 나누기가 있고요. 구역 나누기가 있는데 저희는 페이지 구분으로 구역을 나눌 거예요. 쪽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구역 나누기 하기 전에 번호를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지 교재에서 답안 작성 요령 다시 잘 보면 1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번, 2번 이게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엔터키 몇 번 누르는 것, 커서 위치까지 모두 지정하면서 설명하니까 그대로만 먼저 따라서 해주세요. 1점, 엔터키 3, 4번이면 적당한데요. 저는 딱 3번만 할게요. 엔터키를 1번, 2번, 3번 눌렀습니다. 이제 2점 다시 눌러주고 엔터키 1번, 2번, 3번. 이제 구역 나누기로 이쪽으로 나눌게요. 구역 나누기 이 도구 한번 클릭. 그러면 이쪽에 첫 번째 칸 여기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다시 3점 엔터키 1번, 2번, 3번. 4점 엔터키 1번, 2번, 3번. 다시 구역 나누기에서 3페이지까지 나눠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바로 1번으로 다시 문서 작성하러 이동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 문제지 4번 문제 봐주세요. 거기 도형 만드는 것 중에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하라는 게 되어 있죠. 책갈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갈피를 지정하기 위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일 위에 있는 제목 큰 글자로 써 있는 걸 봐주세요. 거기에 책갈피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다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목 입력하고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도 글자 한 글자 입력이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는 다시 국제 여기 맨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책갈피 만들 때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그냥 커서를 이렇게 맨 앞쪽에 놓고 작성해요.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입력 도구로 가주세요. 그러면 책갈피라는 도구 보이죠? 클릭하세요. 책갈피 이름에 전기라고만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입력하고 다른 거 설정할 거 없고 바로 넣기 해주면 됩니다. 커서 있는 위치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래 상태 표시줄에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요. 보기 메뉴에 조판 부호라는 거 있었죠? 체크하면 책갈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할 때 이 앞쪽에 있는 괄호 보이죠? 여기에다 커서 두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바꾸기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조판 부호는 다시 체크 해제할게요. 이제 1페이지로 갈게요. 본격적으로 문서 작성하기 전에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상단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 아이콘 있죠? 단축키는 Alt S고요. 또는 Ctrl S 키로 저장해도 돼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예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 있지만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이 폴더가 없다면 ITQ 폴더를 문서 이 아래다가 ITQ 폴더 만들어 놓으세요. 픽처 폴더도 없다면 이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 안에 있는 픽처 폴더를 ITQ 폴더로 통째로 복사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이름 지정을 할 텐데요. 파일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HWP로 지정되어 있는지 HWPX로 지정되어 있는지 세 번째, 첫 번째 이걸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거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한글 문서 HW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으로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숫자로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는데요. 저는 모두 다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신의 이름 그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번호 써있는 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호 써있는 바로 아래 줄에 커서를 놓고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문제지를 봐주세요. 기능평가 1번에 1번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모두 다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1번 문제에서는 영문 2줄, 한글 2줄, 총 4줄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건은 보지 말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내용들 모두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영문 2줄로 되어 있는 것, 저처럼 편집 용지, 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 여러분도 제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모두 다 한 칸씩 떨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 뒤에 한 칸 띄우고 바로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에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러면 문단이 나뉘기 때문에 감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단의 끝에 문단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서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영어 문단 1개, 한글 문단 1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줄이 빈줄 없이 입력이 되겠죠. 이제 4개 줄을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번호 써있는 줄이나 아래 빈줄 같이 포함하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4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하는 거는 F6키예요. 이렇게 스타일 대화상자 나타나면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스타일 이름이 있고요. 그 옆에 영문 이름이 있는데 저희 조건에는 스타일 이름이라고 해서 영어로 소문자 EV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소문자로 EV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영문 이름에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를 선택하면 저희 조건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2개 지정하게 되어 있죠. 문단 모양을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 선택되어 있어야지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 상태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2번에 지정된 것처럼 첫 줄 들여쓰기 있죠. 첫 줄에 들여쓰기를 선택해서 10포인트로 지정.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니까요.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를 똑같이 또 10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설정 버튼 클릭해주고 이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을 보면은 글꼴이 한글과 영문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정하는 크기, 장평, 자간 이거를 먼저 지정할 건데요. 기준 크기, 글자 크기죠. 여기를 10포인트니까 확인 따로 바꿀 필요는 없죠. 장평의 값은 95% 또는 여기 위아래에 이 누르는 걸 해서 바꿔도 돼요. 그 다음 자간은 5%로 변경하고요. 더 이상 이제 바꿀 거 없고 글꼴 남았죠. 언어에서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한글을 먼저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글꼴 함초롬 바탕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 한글에 도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돛까지만 입력해도 글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도둠, 도둠체, 문체부 도둠체 이런 식으로 다른 글꼴이 있더라도 정확히 도둠이란 글꼴을 찾아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도둠이라고만 입력하고 바로 여기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글꼴 여기에다 그냥 도둠이라고 이름만 입력한 거지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 나타났을 때 반드시 마우스로 글꼴을 꼭 클릭해 주세요. 이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바꾸세요. 이번에도 다시 글꼴 이름, 이번엔 궁서죠. 궁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궁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설정 끝났죠. 설정 버튼 누르고 스타일에 아직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EV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만약에 이게 수정 필요하다면 스타일 편집하기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수정하거나 오른쪽에 보면은 문단 모양 정보의 설정 있고 글자 모양 정보의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각각 변경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V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 EV 스타일이 지정되었다고 위에 서식 도구의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글꼴은 영문과 한글을 각각 따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정한 그대로 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 제가 얘기 안 해도 자주자주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단축키 Alt S키예요. 이제 2번 역시 번호 써있는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표 만드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차트 만드는 게 있습니다. 표를 만든 후에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먼저 이 빈줄에서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Ctrl NT가 표를 만드는 단축키인데요. 입력으로 가볼게요. 표 있고요. 그 위에 표 모양 도구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Ctrl NT 누른 것과 동일한데 여기에선 먼저 줄과 칸 이걸 지정을 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은 줄 개수는 5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설정한 후에 나중에 3페이지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설정 바꾸지 않고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그 다음에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만들기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건의 내용들 다른 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안에 구분에서부터 합계까지 모두 내용들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캡션은 나중에 할 거예요.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표 조건의 1번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표 전체 글꼴 설정이 있습니다.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셀 안 모두 설정했다면 위에 글꼴 지정을 해주는데요. 서식 도구에서 처음 글꼴 지정할 때 저희 도둠 지정하는데 그냥 여기서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냥 도둠이 보이지 않죠. 한 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위에 모든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도디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도둠 나타났죠? 그래서 서식 도구 처음 사용할 때만 딱 한 번 모든 글꼴로 변경시켜 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럼 도둠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바꾸지 않습니다. 캡션 글꼴은 아직 캡션 만들지 않았으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조건에 2번에 정렬이 있는데요. 문자와 숫자 정렬이 있죠. 먼저 모든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에 대한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한번 클릭해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찾으면 되는데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여기 그리고 천단위 구분 기호를 미리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먼저 여기를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단위 구분 쉼표 자동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 정렬하기 위해서 이 숫자 있는 셀들 그리고 옆에 합계 여기 세 군데 있죠. 여기도 숫자가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아래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함께 정렬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조건의 3번의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봤을 때 시험장에선 여러분의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아니고요. 흑백, 회색으로 보일 텐데 그 셀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를 노란색으로 지정할 건데요. 색상 지정은 위에 서식 도구에서는 못하고요. 단축키 C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색깔, 영어로 컬러죠. 그래서 컬러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C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배경 탭 여기가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색을 선택, 면색을 열어주세요. 여기에 테마 색상, 마우스 클릭 없이 이 아이콘에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테마 색상이 여러가지 나타나는데요. 기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네오나 오피스로 변경해도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시험에서 감점되진 않고요. 동일하게 색상 이름 지정만 해주면 돼요. 답안 작성 요령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색상 이름에 RGB 값이 지정되어 있다면 RGB 값도 동일하게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노랑이란 색깔, 한글 말고 괄호 안에 RGB 값 숫자 보세요. 255, 215, 0이죠. 아래쪽에 저희 표준색,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거기에 있는 노란색은
RGB 값이 255, 255, 0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노랑과 한글 이름은 같지만 RGB 값이 다르죠. 그래서 노랑인 경우에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색을 선택해 지정하든 감점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동일하게 노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문제지에서 RGB 값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색까지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감점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저희는 그냥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해 지정할게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표조건의 4번에서는 빈칸에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각각 여기 셀에 합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왼쪽에 이 4개 데이터들 합계를 구해서 각각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동일하게 이 과정, 똑같은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더할 셀들, 결과 나타날 셀들 같이 블록 설정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블록 계산식 메뉴가 있습니다. 블록 합계를 눌러주세요. 그럼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렬 아까 오른쪽 정렬로 미리 해놨죠. 그래서 정렬 따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캡션 작성하라는 게 있는데요. 캡션은 위에 도구에서 표 디자인이 있고요. 바로 옆에 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면 캡션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도구를 클릭하면 이거는 표 왼쪽 아래에 자동으로 캡션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는 표 아래가 아닌 표 위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캡션이란 한글 이걸 클릭한 다음에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표 1이라고 이름 나타나는데 그냥 블록 설정해주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 주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뒤에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이것도 한 개의 글자예요.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 입력했다면 먼저 블록 설정해야지 글꼴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의 1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도둠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조건 5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모두 블록 설정, 이렇게 셀 안을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선이에요. 선.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L 이걸 눌러주면 되는데요. 생각 안 나면 C키를 눌러줘도 돼요. 저희는 L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나타나고요. C키를 누른다면 똑같은 대화 상자에서 배경탭 나타나요. 테두리로 이렇게 변경해 여기서 선 모양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설정을 누르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개 선을 종류를 지정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하고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중 실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 굵기와 색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요. 어디만 지정하죠? 바깥쪽 테두리죠.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구분의 이 첫 번째 행, 그리고 구분 써있는 첫 번째 열,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또 이중 실선 지정해야 되는데요.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번거롭지만 한 번씩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행 모두 블록 설정해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종류를 이중 실선, 그 다음 오른쪽에선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해 선택 설정, 그 다음 첫 번째 열을 모두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이번에도 종류는 이중 실선,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선 하나 더 있죠. 합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비어있는 셀,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만 해도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바로 또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탭 가주세요.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보여야 되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 개를 다 클릭해서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각각 셀럽이 조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조절하지 않았고요. 셀럽이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 잡고 움직여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역시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글자들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숫자 같은 거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같이 눌러서 이렇게 좀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표 아래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빈줄이 이렇게 없는 상태라면 표 마지막 셀 여기다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표 오른쪽에 나타났죠? 엔터키 누르면 빈줄 나타납니다. 빈줄은 이렇게 몇 개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게요. 먼저 차트 조건을 보면요. 1번에 어떤 데이터, 표의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런 지시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노랑으로 지정한 셀을 데이터로 사용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블록 설정 노란색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차트라는 메뉴로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2번에 나와 있죠.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의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졌죠.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는 이 창도 나타나는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 차트 작성을 했는데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할 게 있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내용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바깥 테두리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데 단축키로 P, 개체 속성을 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 열어도 되고요. 단축키 P를 눌러서 열어도 돼요. 여기서는 다른 설정할 필요 없고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 커서가 있던 위치 있죠?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너비만 이렇게 조금 더 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차트는 따로 정렬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너비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것 각각 수정할 건데 조건에 2번 종류까지 했죠. 조건에 3번 제목 바꾸도록 할게요. 제목에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에 보면요. 괄호에서 다시 또 비슷한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괄호 안의 표기는 다른 버전 위한 그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 2022 사용하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글꼴 설정할 건데요. 제목을 먼저 마우스 클릭할게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제목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에 차트 제목 써 있는데 현재 차트 제목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있죠.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해주세요. 여기도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서 엔터키 누르거나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언어별 설정이 있는데 한글과 영어 각각 글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글꼴 목록 열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글꼴이 많다면 찾는 게 어렵죠. 그래서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의 이름인 굴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굴림 써있는 이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자신이 타이핑이 빠르다고 굴림까지 입력하고 그냥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갔죠. 이거는 글꼴 이름만 입력해놓고 변경을 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굴림에서 엔터키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목록 나타나면 굴림 이걸 마우스로 꼭 클릭해서 글자 변경까지 해줘야 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지만 다시 굴림 이걸로 변경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 글자 내용 현재는 한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만 굴림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저희는 항상 동일하게 한글 영어 모두 다 굴림으로 변경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속성 있죠. 속성 맨 앞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크기는 12포인트로 작게 조절해주고 글자 색깔은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검정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속성은 이 사각형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속성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개체 속성 나타나고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채우기라는 것 하향이죠. 채우기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선 있습니다. 만약에 선이 없음이 돼야 된다 하면은 없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나타나야 되니까 검정색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이 있네요. 그림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도구 중에 마우스 바로 옆으로 가보세요. 효과 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열어서 그림자에 대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여기 열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목록만 열어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각각 이름 나타나고 모양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름 나타난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림자 모양이나 테두리, 굵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버전 차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차트의 조건의 4번 제목 이외의 글꼴 나머지들을 또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이 왼쪽에 세로축, 기본축 데이터인데요. 여기 왼쪽에 단위 4,0 이렇게 축 제목이 추가돼야 돼요. 그거는 위에 도구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 제목 선택해서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축 제목이 글자가 뉘어 있는데요.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축 제목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을 들어가서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내용 입력하세요. 그대로 이렇게 입력했다면 여기 글꼴은 이번엔 굴림 보통 10포인트죠. 그래서 한글 글꼴에 굴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영어도 동일하게 글꼴을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속성은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 상태.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바로 여기까지만 했다면 바로 설정 눌러주면 돼요. 글자는 계속 뉘어져 있는데요.
다시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있었죠? 만약에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축 제목 속성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위에 보이는 5가지 도구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누르세요. 글상자 목록 여세요. 그 다음에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번엔 글자 모양 편집 이걸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은 수정할 게 없고요.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을 굴, 그 다음에 글꼴 목록에서 굴림 선택, 여기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나머지 수정할 거 없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동일하게 글꼴을 각각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고 이제 옆에 보면은 범례 있죠? 범례 마우스로 클릭,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굴림으로 글꼴을 모두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르고 여기는 테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개체 속성에 범례 여기에 채우기 말고 아래쪽 선 눌러서 색깔 어두운 색 검정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 5번 남았는데요. 나머지 한 것들 모두 동일하게 되었는데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하려면 이 안쪽에 가로선들 없애야 되죠. 이 선 중에 하나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되었다고 각각 나타나 있는데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이 세로축에 눈금, 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 눈금 가로 작게 보이는데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다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갑축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구가 6개로 나타났는데 제일 끝에 있는 축 속성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축 속성에서 만약에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각각의 단위 변경하고 싶다면 각각 체크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는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죠. 아래쪽에 보면 눈금, 주눈금이 바깥쪽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없음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지, 현재 저희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 숫자에 안 보이죠. 만약에 출력 형태의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보이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범주를 여기 선택해서 회계로 선택, 그 다음에 기호 없음으로 위로 쭉 가서 없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콤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0은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0으로 나타나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필요 없기 때문에 범주를 회계가 아닌 일반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이 0 옆에 여기는 가로선, 이 눈금선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버전 차이니까 역시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쪽 기능평가 2번 가도록 할게요. 기능평가 2는 3, 4, 9, 또 150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번, 이 줄이 아닌 아래쪽에 이렇게 커서 두고 작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괄호 1번 이렇게 번호를 입력해 놓고 한 칸 띄우세요. 그 다음에 2번 또 있죠. 2번은 이따가 또 작성할게요. 그래서 3번 여기 같은 이 위치에 놓아도 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구분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럼 커서는 여기 놓고 이제 1번에 대한 수식 작성할 건데요. 이 수식의 글자 모양도 한글 버전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력된 이 문서에 보이는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기만 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식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의 수식 위에 루트 X 보이죠?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는데요. 수식 편집기 저는 좀 크게 보이는데 작게 바꿀게요.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목록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곳에 커서가 깜빡이고 아래쪽에도 내용이 보이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먼저 목록을 열고요. 여기서 위와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해야 되겠죠. 클릭하면 여기 박스 모양이 바뀌었고 아래 작은 박스에 커서가 보이고 있죠. 키보드로 K는 1, 이거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니까 키보드로 직접 K = 1 이렇게 입력하세요. K 글자 조금 달라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상자를 클릭을 하세요. 여기에는 소문자 N만 입력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K 2제곱 이걸 입력하려면 여기서는 바로 입력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커서가 매우 커졌죠. 이 상태에서 입력해야 돼요. K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 첨자 위 첨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 숫자 2를 바로 입력하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면 커서가 커졌죠.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퀄 그 다음에 분수죠. 분수는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분수 선택 그 다음 위에 분자부터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1 입력하고 분모 상자 클릭해서 숫자 6 입력 분모 빠져나와야 되죠. 화살표 오른쪽 이렇게 해서 커서 커지면 이제
N 괄호에서 나머지 모두 다 그냥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그대로 모두 입력하세요. 이렇게 여기 모두 입력하면 글자 모양은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되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동 채점 사이트에서 채점했을 때 여기에서 감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버전에 따라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내용 있죠.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하나씩 더 되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전혀 변경이 없죠. 이렇게 만약에 띄어쓰기 많이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버전 차이로 감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래쪽 내용이 아닌 위의 내용 가지고서 감점 여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두 끝났으니까 여기 본문에 입력해야 되죠. 나가기 있습니다. 이 넣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이걸로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정답 파일과 함께 열어서 비교해서 똑같은지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 위에서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바로 몇 칸 해도 되고요. 탭키 눌러서 이렇게 띄어도 상관없어요. 본문 안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괄호 2번 해주고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 편집기를 서식 이 루트 X 이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분수를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에는 소문자 K죠. 입력하고 아래 첨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해서 첨자 X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 분모 선택해서 숫자 2, 소문자 H 입력하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커서 커지면 이제 X, 이거는 키보드에서 X 하면 안 되고요. 여기 기호가 있습니다. 곱하기 표시 선택,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ENK까지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이제 소문자 X, 첨자 세 번째 거 선택, X를 눌러주고요. 첨자 빠져나와야 되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닫는 괄호 해주고 그 다음 이퀄 빼기까지 해주고요. 분수를 다시 선택, 분모에는 MK 소문자 한 다음에 위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아래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H 입력. 모두 끝났죠? 넣기를 눌러 빠져나오면 이렇게 본문에 2번에 대한 답안 나타났죠. 이제 그러면 파일 한번 저장하고요. 4번 아래 빈 줄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4번 여기다 놓지 마세요. 그럼 이 아래쪽에는 이 페이지에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만 출력 형태 보이는 그 도형들이 나타나면 되는데요. 먼저 커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일 뒤에 보이는 도형, 제일 큰 사각형 도형이죠. 그거부터 순서대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들이나 그림, 그런 걸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의 1번, 2번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조건의 2번에 보면 도형 면색이 지시가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상을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는 시험장에선 항상 ITQ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죠. 색상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답 파일 열어서 보고 있다면 그 색상을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맞춰서 작성해도 되지만 시험장은 흑백이니까 색상 정답 파일하고 꼭 동일하게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 색상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색을 꼭 지정해 줘야 되고 색상 지정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만 정답과 동일한 색상 지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개체 속성 창은 현재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에 만들어진 도형 모두 한꺼번에 보면서 작성하는 게 좀 편하겠죠. 보기에서 축소나 아니면 다른 거 선택해서 좀 작게 화면 바꿔도 되고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화면 보기를 변경해 놓고 작성을 해도 돼요. 저는 우선 이건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선 4번 아래 상태에서 바깥 도형 만들기 위해서 먼저 편집 상태로 가보세요. 그러면 도형이란 도구가 있죠. 목록을 열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는 입력에 가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입력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요. 목록 이렇게 열면 동일한 모양 나타나는데 꼭 열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위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서 거의 많이 작성할 거예요. 문제에 따라선 호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사각형, 글자 입력하지 않으니까 가로 글상자 아니에요. 그냥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선택, 크기 적당하게 그냥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바로 단축키 개체 속성이 P, 이걸 눌러주면 개체 속성 나타났죠. 먼저 기본 탭에서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크기는 먼저 너비부터 할게요. 너비는 130으로 지정되어 있죠. 탭키 2번 누르고 그 다음 높이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지시 따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아래쪽에 위치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 4번에서는 모두 본문과의 배치를 세 번째 있는 이거 있죠? 글 앞으로 이걸로 무조건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 탭을 잠깐 가볼게요. 색과 종류, 굵기 기본적으로 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테두리 있는 상태로 그냥 놓으면 되겠죠. 채우기 탭 가볼게요. 색상 지시가 없으면 색 채우기 없음을 제외하고 면색 아무거나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정답 파일 함께 보고 있다면 그 색을 지정해도 되고요. 실제 시험장처럼 흑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선 색깔을 알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잘 보이는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을 할게요. 이제 설정 눌러볼게요.
모양 이렇게 커졌죠. 그러면 이 본문 영역 안에만, 본문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않고요. 4번 아래쪽에만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도형,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도 4번 아래쪽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은 글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입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 여기에서도 바로 앞쪽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글상자를 클릭해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커서가 안쪽에 깜빡이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 보이는 글자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블록 설정에서 글자에 대한 글꼴 설정하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 상자를 선택, 바깥쪽 테두리에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하면 블록 설정을 글자에 해놓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먼저 글상자에 지정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서 기본에서 크기부터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너비는 90, 높이는 17로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 항상 4번 문제에서는 세 번째 것, 그 앞으로로 되어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선탭 가보세요. 선탭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는 따로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이는 도형을 보면 반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이 파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꼴 이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이 파랑 이렇게 나오는 것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글자의 색깔 아직 바꾸지 않았죠? 글꼴에 대한 것 먼저 궁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궁까지만 입력하고 궁서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키우거나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22포인트 없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2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변환돼요.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죠. 여기 선택이 하향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테마색으로 가서 하향이 보이는 다른 테마 선택해서 하향 선택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하향 보이면 이거 선택해도 되죠. 글자는 먼저 왼쪽 정렬이 기본 정렬 상태인데 가운데 정렬 이렇게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수직 정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형은 보통 수직은 가운데로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쪽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글상자 정렬이란 도구가 있죠. 여기에서 정가운데라는 것 이걸 클릭해서 지정해주면 여기도 가운데 정렬, 수직도 가운데 정렬 한꺼번에 정렬이 돼요. 그러면 크기, 글꼴, 정렬 모두 지시대로 완료되었죠. 이제 아래쪽에 가야 되는데요. 우선 이거 위치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요. 자석처럼 탁탁 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비슷하게 맞출 텐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래 도형 만든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래쪽에는 뒤쪽 배경되는 큰 도형이 하나 또 있죠. 그냥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이것도 적당하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개체 속성, 단축키 P예요. 개체 속성 P를 눌러주고 기본 탭으로 먼저 갈게요. 여기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20, 높이는 55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선탭 가서 모서리 부분이 모양이 출력 형태 보니까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채우기, 여기는 색깔 지시가 없으니까 또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이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해도 되고 지정하고 싶은 색깔 다른 거 지정해도 돼요. 저는 글자가 붉은색 계열이라 이렇게 색깔 옅은 색 다른 걸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설정 누를게요. 자, 위치 3개를 동일하게 이 수직으로 가운데 점들이 모두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면 Shift 키 누르고 이 3개 도형을 클릭해요. 3개 모두 선택되었죠. 현재 이 가운데 이 사각형 점들 보면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위에 도구에서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동일하게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에 ABC 주식회사 써있는 로고 1, 이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문서 아래 ITQ의 픽처인데요. 픽처 폴더가 없다면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 자료실 ITQ, 거기에서 해당 교재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고 그 브록 파일에 있는 픽처 폴더를 ITQ 폴더에다 붙여넣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저는 이렇게 보이고 확장자명도 보이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확장돼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만 정확히 찾아주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모든 그림 파일 또는 JPG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모두 다 체크 해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 이거는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로고 1.jpg 찾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하고 열기 해주면 그림이 이렇게 삽입돼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림 선택, 단축키 P, 그 다음 개체 속성에서 우선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먼저 너비를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40, 높이는 30으로 바꾸고요. 크기 조정 체크 없으니까 해제 안 하고요. 본문과의 배치,
도형처럼 역시 세 번째 있는 글 앞으로로 선택을 꼭 해줘야지 그림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라서 도형처럼 선이나 다른 탭 가지 않고요. 바로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아래쪽에 효과 지정하는 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회색조를 이렇게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여기서 못해요. 그래서 바로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크기가 작아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회색조가 아닌 다른 설정이 지시가 된다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도구 있죠. 여기에서 선택, 회색조, 아니면 밝기 대비, 아니면 회전까지도 여기 도구에서 찾아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쪽에서 이렇게 책갈피 만들어 놓은 것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 연결 대상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 현재 문서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이퍼링크 이름 있죠. 전기로 클릭, 그 다음 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이퍼링크 연결은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하이퍼링크 열기를 누르면 커서가 저희가 책갈피 만들었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고요. 이제 전기자동차라는 글맵시 만들 거예요. 이제 다시 입력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도형 있죠? 클릭하세요. 내용에는 전기자동차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글맵시 모양 목록 열어보세요. 출력 형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글자 테두리에 모양을 해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이름도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쉽게 찾을 거예요.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납니다. 갈매경 수장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여기에서는 글꼴 이름을 첫 글자 해서 찾지를 못해요. 다행히 맨 위로 가서 보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은 지정되어 있는 도둠 선택, 그 다음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요. 설정 눌러주고 이렇게 이동을 살짝 해서 보면 역시 그림처럼 뒤쪽에 있죠.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 가서 크기 지정이 있죠. 너비는 5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글꼴은 도둠했고요. 글자 색깔 파랑으로 되어 있는 것 빨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글자의 면색이 글자 색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이름 빨강 나오는 것 클릭을 해서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제가 방금 수정 안 했는데 그림과 마찬가지로 기본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세 번째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꼭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설정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이 도형 전체 다 안 보여도 상관없겠죠. 화면을 조금 크게 해도 되고 이 상태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화면 아주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무기에서 조금만 확대를 해놓고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1번 원이 있고요. 그 뒤에 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도 직사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각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직사각형 도형을 먼저 입력으로 가서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P 들어가 주고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크기를 지정해야 되죠. 너비를 13, 높이는 18로 지정, 본문과의 배치 역시 글 앞으로 상태, 면색이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흰색을 제외하고 다른 색 하라고 했어요. 채우기 탭 가준 다음에 면색에서 옅은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그 다음 설정을 누르기 전에 모양을 잘 봐주세요. 모양, 이 테두리 모서리 부분을 보니까 선에서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 조금 작게 바뀌었는데 우선 위치도 여기서 적당하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잘 안된다면 키보드에 상하좌우 움직이는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 앞쪽에 1번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원형이죠. 그래서 입력에서 도형 타원을 선택, 타원이 아닌 정원을 만든다면 Shift 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크기가 지정되어 있어서 큰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그대로 개체 속성 P 들어가지고 기본 탭 가서 너비 13, 높이 13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상태에서 그 다음 선 필요 없고요. 테두리가 있는 상태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채우기에서는 면색 하향이에요. 기본적으로 흰색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 설정 누를게요. 여기 숫자 1 입력을 해야 되죠. 그냥 바로 숫자 1 이렇게 키보드로 누르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서 캡션 말고
글자로 입력을 해야 되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 숫자 1 입력해주면 돼요. 가운데 정렬 바로 여기서 그냥 누를게요. 테두리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맞춰도 되고요.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은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글꼴을 궁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도형과 같이 가운데 오도록 맞춰줘야 되죠. 위에 맞춤해서 가운데로 해줘도 되는데요. 그냥 이 도형 하나만 선택해서 마우스로 해도 최대한 비슷하게 가운데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우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크기, 위치 가늠해서 쭉 드래그해서 어디까지요? 여기 끝에 오른쪽 어느 위치 정도까지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는 곳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다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가장 긴 내용인데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누를게요. 기본 탭 가서 먼저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따로 할 게 없고요. 본문과의 배치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선택 가주세요. 종류에서 점선이나 파선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냥 파선 선택할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 굵기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여기는 색깔, 면색, 색 없음이죠.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바꿔줘야 되죠. 그냥 글상자 정렬 정가운데 해줘도 되고요. 이제 글자 크기랑 글꼴 먼저 굴림으로 지정할게요. 굴림 바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마우스로 클릭 안 해도 돼서 더 빨라요. 글자 크기는 여기는 지정된 18포인트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만약에 상자가 작으면 글자가 내려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자는 키워주세요. 조금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줘야지 나중에 복사한 후에 다시 글자 크기 조절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를 미리 입력하고 복사를 할 거예요. 이제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할 건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이 도형이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선택. 선택 잘 안 된다면 여기 선택하는 도구가 있긴 한데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화면을 크게 바꿔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쪽맞춤, 폭맞춤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맞춤 하면 원래대로 저희 화면 큰 거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복제하면 되는지 보기 더 편하고 선택도 편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해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직 수평으로 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한번, 자, 이거 아래쪽에 간격, 아래쪽에 복제 하나 또 할 정도로만 남겨두면 되겠죠. 적당하게 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쭉 드래그해서 위하고 간격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 마우스 딱 놓아주면 됩니다. 정확히 안 맞았다면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 위, 아래 이걸로 드래그해서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내용들 각각 수정도 필요하고요. 뒤쪽에 도형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글자부터 각각 수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용 수정을 했다면 이제 뒤쪽에 1번 뒤에 있는 도형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했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색상 변경하면 되죠. 선택, 단축키 P, 그 다음 채우기에서 면색, 첫 번째 뒤쪽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요. 설정, 다시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 단축키 P 눌러서 채우기의 면색을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내용 완성되었습니다.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커서는 이 뒤에 이렇게 놓아주면 되는데요. 내용 입력할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먼저 다 타이핑하고 표는 만들어 두고요.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 내용들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줄 제목 입력되어 있는 상태니까 X4 이 뒤에 커서에서 내용 보면은 줄이 떨어져 있는 곳은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엔터키 한번 여기 빈 줄로 놓고 한 줄 이렇게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줄의 내용들, 길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글자가 커져 있거나 그림 나타나 있는 것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그림 나타난 것 바로 아래쪽에 마지막 문장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 줄, 각 줄의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띄어쓰기만 신경 써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 원문자 나타나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될 것이다 끝에 마침표 커서 여기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줄 내용을 보면은 전이란 글자 앞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기능 있는 건 알고 있죠.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걸로 하지 마세요. 그냥 보통 상태로 놓고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를 그냥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엔터키 누르지 않고 띄어쓰기만 신경 써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모색이라는 것 한자 변환이 있죠. 그러면 모색까지 입력하고 한자키 또는 F9키를 바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 나타났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큰 글자 한자로 나타나서 출력되어 있는 한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되었다면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다음 내용들 그대로 또 입력하면 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계속 입력했죠. 이제 선점에서 다시 한자키 또는 F9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선점에 해당하는 한자 바로 나타났죠. 바로 입력 형식 바꿀 필요 없고요.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어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4개 줄이 1개 문단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엔터키 한번 그러면 이제 중제목, 소제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위에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문자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4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가장 빠르게 찾는 거는 기호 1번, 2번 사용자 문자표에 있고요. 유니코드에도 있고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문자를 찾아볼게요. 여기 바로 있죠. 선택, 넣기 해주면 돼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다음 소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요. 이 소제목 아래, 중제목 아래는 한 줄 빈 줄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내용이 각각 앞쪽에 문단 번호가 나타나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6줄, 6개 문단으로 이렇게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바로 아래 또 표 위에 중제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빈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선 또 위하고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컨트롤 F10키 다시 눌러서 해당 문자를 바로 넣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여기도 띄어쓰기 하고 바로 다음 내용들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정답 파일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더라도 저희는 불필요한 띄어쓰기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죠. 표가 장소의 아래쪽에 내용들 보면요. 한라름 써 있는 곳 여기는 셀 합치기 되어 있죠. 이거 다 무시하고 줄과 칸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6줄 3칸이 되겠죠. 그래서 표 만드는 것 입력의 표 있었죠. 위에 이 도구를 클릭해서 줄 개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6줄, 칸 개수는 3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크기 지정, 기타 설정 이거는 처음 표 만들었을 때처럼 더 이상 수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표 너비 이거는 안쪽에 셀 너비는 나중에 설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지금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셀 합치기 하는 부분만 먼저 할게요. 장소 아래 2개 줄 블록 설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셀 합치기 있습니다. 단축키로 M 이걸 눌러주면 돼요. 바로 아래 2줄 또 선택해서 단축키 M 셀 합치기 해주면 됩니다. 다른 곳은 셀 합치기 하는 곳 없죠. 그러면 이제 각각 내용들 그냥 입력을 해주는데요. 글자 내용이 길어서 2줄로 바뀌는 것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출력 형태 보이는 글자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는데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2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높이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표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빈줄 문단 하나 있죠. 여기다 커서를 놓고요. 여기도 빈줄 엔터키 눌러서 하나 만들어 놓아야 돼요. 표하고 마지막 기관명 사이는 이 소제목 위에처럼 빈줄 하나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기관명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정렬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3페이지 첫 줄로 가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줄 제목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하세요. 여기에는 저희가 책갈피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나머지 설정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여기서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고요. 책갈피는 만들어졌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해주면 돼요. 위에 입력해서 덧말 넣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찾기 어렵죠. 이번에는 이렇게 꺽쇠를 눌러서 메뉴를 가보세요.
덧말 넣기 있죠. 바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내용은 그대로 이 제목이고요. 아래 커서 깜빡이는 위치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덧말 순수 전기차 출력 형태에서는 제목 바로 위에 작은 글자로 써있죠. 이걸 입력해주고 넣기 해주면 바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 본문 영역 위쪽에 여기에 머릿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머릿말 만들 건데요. 커서를 여기에 놓아도 되는데 빈줄 여기에 그냥 커서 놓고 작성할게요. 저희가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빈줄 여기다 놓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머릿말을 입력하기 위해서 쪽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 머릿말 있죠? 머릿말, 꼬릿말 있습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 머릿말 양쪽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대로 먼저 내용을 머릿말 입력하세요. 입력을 했다면 머릿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록 설정하고요. 글꼴과 글자 크기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 이제 끝났으니까 닫기를 눌러서 머릿말은 빠져나오면 됩니다. 나중에 머릿말 수정 필요하다면 바로 여기 더블 클릭해서 갈 수도 있고요. 보기에서 초판부에서 머릿말 앞쪽에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 기다란 하나의 문단에서 국 여기에 글자가 변경돼야 되죠.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도록 글자가 커져야 되는데요. 이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도구에 보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 메뉴 이름으로 찾으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식 이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모양은 두 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선택, 그 다음 글꼴 이름 이렇게 나타날 때 가나다 순서로 나와서 글꼴 이름, 궁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선택, 면색 여기에서는 색깔을 노랑, 표준색의 노랑 찾아 선택할게요. 그 다음 설정 눌러줄게요. 글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시된 거 다 수정했죠? 바로 이제 옆으로 쭉 가서 보면 엑스포 는에서 는 앞에 포 뒤에 여기다 커서를 두고요. 각주를 만들어야 돼요. 입력으로 가서 각주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이제 1번 번호는 미리 써 있는데요. 여기에다 녹색 지구를 에서부터 장까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 입력할 수 있죠. 입력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번호 여기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번호만 바꾸는 건요. 위에 주석에 해당되는 도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번호 모양 클릭해서 모양을 찾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찾아 변경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뒤에 마침표 점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서 뒷문자 장식에 마침표 점을 누르면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서 앞문자나 뒷문자 장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 모양 선택하고 여기에다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번호 모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주 구분선 5cm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위쪽에 보이는 이 긴 선인데요. 이거는 위쪽에 구분선 길이 5cm로 기본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구분선의 길이가 다르게 지정되어 나타난다면 사용자에서 여기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바꿀 필요 없죠. 바로 닫기 눌러서 다시 빠져나가면 원래 각주 만들었던 위치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서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다른 거 바꿀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죠. 그림이 이 문단에 나타나죠. 이 문단의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번째 커서를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에 그림 위에 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은 역시 픽처 폴더에 있죠. 그림 모양 나타나지 않아도 이름으로 찾을 수 있죠. 그림 4.jpg를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열기를 해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크기는 우선 미리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우선 위치도 이렇게 이동시켜 놓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림을 잘라내게 해야 되는데 이 그림만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면 자르기 도구 있죠.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 자르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이걸 잡고서 이렇게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해주고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이 납니다. 그럼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는데요. 크기 조정 위해서 먼저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는 지정되어 있는 것 너비는 40, 높이는 35 이렇게 되어 있죠. 크기 고정 따로 지시 없으니까 체크 안 할게요. 여백 설정이 있는데요. 그 전에 본문과의 배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문제 4번과 다르게 본문과의 배치에선 맨 앞에 있는 이 어울림으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자하고 함께 어울려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백 캡션 가보세요. 여기에선 바깥 여백 4가지 선택하는데 딱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2mm로 바꾸세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기본 탭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꼭 체크되어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위치는 이 뒤쪽에 이 4개는 상관하지 말고요. 모두 다 문단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 왼쪽으로는 계속 이동되는데 오른쪽은 쪽 영역 안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쪽 바깥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요. 줄 끝에 글자가 출력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변경이 필요 없다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 제일 끝으로 마우스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기로 조금씩 움직이면 글자가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 이 4줄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만약에 한자 변환 안 했다면 변환해 주고요. 이제 첫 번째 중제목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줄 전체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는 먼저 글꼴 지정이 있죠. 궁서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할게요. 색상은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요. 이 특수문자 빼고 전기차에서 충전기까지 여기만 글자색이 하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 글자만 블록 설정해주고 글자색을 하향, 흰색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음영색 지정해야 되는데 서식 도구에서 음영색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글자색과 음영색은 글자 모양 이 안에 들어가서 지정하는 게 편해요. 글자색, 하향, 음영색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표준색에 여기 빨강 있죠. 선택,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개로 되어 있는 이 문단 번호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줄 간격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까먹지 않게 줄 간격을 먼저 180%로 서식 도구에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문단 번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에서 보면 개요 번호가 있습니다. 개요 번호 하면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쪽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아니에요. 개요가 아닌 문단 번호예요. 문단 번호를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 그러면 문단 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 그 다음엔 기역, 니은 이렇게 단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점, 나점 되어 있는 거 없고요. 두 번째 기역, 니은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여기 보니까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죠. 새 번호 목록 시작, 이건 수준 1 이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화면에서 수준 1수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시작 번호는 1 상태고요. 번호 모양을 먼저 가점, 나점 이거 되어 있는 거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냥 가나다 되어 있죠. 마침표가 번호 서식에 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에 가점 이렇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또 내려가 보면요. 조건에 1수준에는 20포인트 지정이 있습니다. 너비 조정 값을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정렬 왼쪽 되어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수준을 2수준으로 클릭해 변경,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번호 모양,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는 마침표, 여기 미리 보기처럼 나오면 안 되죠. 번호 서식에서 마침표는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 너비 조정 값은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변경. 그 다음 설정을 누르고 보면 1수준, 2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을 눌러보면 가나다 해서 1수준만 나오고 있죠. 그러면 2수준, 원문자 기역 니은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그 나타날 줄, 여기 나하고 다 줄이죠. 여기 줄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에서 보면요. 개요, 이건 손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끝에 보면은 한 수준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누르면 변경이 없죠. 감소를 누르면 기역 니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한 수준 감소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나 밑에도 또 원문자 기역 니은 나타나게 블록 설정해주고 한 수준 감소 눌러주면 됩니다. 줄 간격 여기 모두 지정 안 했다면 이 6개 줄 180%로 변경하는 거 잊지 말고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다시 또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은 동일하게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궁서로 변경을 시켜놓고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 기울임 지정이 있죠. 기울임 잘 보면 역시 국제에서부터 행사 일정까지만 여기를 기울임 지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상한 모양 꼭새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그 글자만 먼저 앞쪽에 거 블록 설정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 다음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 목록 열어보면 그 모양 위쪽의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다시 또 그 표시 지정해야 되는 행사 일정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강조점에서 같은 거 찾아 선택,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에 대한 설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꼴을 설정하고 셀러비를 조절해주면 돼요. 셀러비 먼저 조절하지 마세요. 먼저 표 안에 드래그해서 모두 블록 설정해주고요. 글꼴
이번에도 여기는 굴림이라고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상태, 그 다음 가운데 정렬로 모두 지정을 해 놓으세요. 아직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는 곳 있는데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블록 설정은 ESC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 테두리 위에 글자 보고서 이 테두리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면 되는지 여러분이 대충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모두 다 한 줄로 보이도록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 너비 완전히 100%로 각각 셀 너비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고 각 줄의 내용이 한 줄로 보여지는 것 맞는지 확인,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에 대해서 셀 배경 지정이 있죠. 출력 형태에서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는 셀이 있죠. 이 첫 번째 셀들이죠.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이번엔 셀 배경을 지정하기 위해서 색깔이죠. 셀 배경 색을 지정하잖아요. C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경 탭 나타났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그라데이션 선택, 그 다음 유형 가로죠. 가로로 선택, 그 다음 수평 지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글자가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수평 써 있는 거는 한글 버전 다른 거 사용할 때 그 메뉴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무시하고 시작색과 끝색이 있습니다. 시작색은 먼저 하향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끝색은 클릭해서 여기 노랑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되고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이 줄무늬가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누르고 ESC 키를 눌러서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된 것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3페이지에 아래쪽에 빈 공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여러분이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블록 설정한 상태로 이렇게 더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마지막 기관명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글자 모양 들어가 수정한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장평을 같이 수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기본 탭 가주세요. 그래서 글꼴은 도둠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준 크기는 22로 입력을 하고요. 다음으로 진하게 속성 선택, 장평을 여기는 105로 변경. 자가는 따로 지정 없죠. 설정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 밑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가 7로 시작하는 거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모든 기능 작성할 때 커서 위치 모두 다 설명하고 있죠. 표 아래 빈줄 여기다 커서를 놓아도 되고요. 여기 위에 빈줄 여기에 놓아도 돼요. 나중에 조판부호는 쪽 번호는 무조건 여기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쪽 번호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아래 빈줄 여기다 커서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쪽 번호 지정은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쪽 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줄표 7번 앞뒤로 하이픈 필요 없죠. 체크 해제. 번호 모양은 원문자 1, 2, 3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시작 번호는 7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넣기를 누르면 아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7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작성은 여러분은 제대로 한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쪽번호 조판부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데요. 조판부 메뉴를 체크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조판부 체크하고 보면 쪽번호와 새 쪽번호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여기가 아닌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3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번호가 이쪽이 7이 나타나고 저희가 나타내야 할 3쪽이 8번 이렇게 쪽번호가 변경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판부 체크해서 이 메뉴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찾아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오려두기를 한 다음에 원래 나타나야 될 위치 어딘지 알죠? 3쪽에 책갈피 앞쪽에 커서 두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책갈피처럼 조판부호가 크기가 커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하고 조판부 체크 해제. 그 다음 이제 보면 정렬이 이제 바뀌었죠? 이거는 다시 맞춰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면 제대로 7번 쪽번호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번호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그냥 저장하고 나머지 검토하고 끝내면 되는데 번호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기에서 조판부 체크해서 쪽번호와 새 쪽번호 조판부호를 다른 쪽에서 찾아서 3쪽의 첫 번째 줄 또는 이 빈줄에 붙여넣기 하고 조판부 체크 해제해서 저장.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이제 다시 틀린 글자 같은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하고요. 모두 끝났다면 파일 저장하고 감독관에게 이 파일을 제출하고 여러분은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해주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